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증상이 와르르 쏟아지게 되거든요. 당뇨병은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혈관들이 나빠지는 병이에요. 혈관이 하는 역할은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수분한 피를 수거해 가지고 오는 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어서 이 혈관 기능이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진 그 영역이 눈 속 망막에 점점 많아져요. 그럼 원래 있는 혈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먹여 살리려고 모양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막 모양 변화가 막 시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이 자꾸 나빠지게 돼서 피가 안 통하는 자리가 자꾸 넓어지면 눈 속에서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나쁜 혈관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뇨망막병증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새로 자란 신생혈관은 원래 혈관이 자라는 과정을 되게 생략하고 급히 막 자라요. 그러면 잘 터지겠죠. 뭔가를 들려고 으쌰하고 힘을 준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툭 터지면서 망막에서부터 신생혈관이 터지면 가운데 투명해야 되는 유리체 공간에 유리체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신생혈관이 생긴 자리에서부터 망막에 주름이 생겨요. 물체가 주름지거나 주름이 심하면 망막이 떨어져 버리면서도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망막의 중심 자리인 황반에 있는 혈관들이 망가지게 되면 망막이 붓는 경우 황반 부종이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당뇨망막증의 초기에는 변화가 황반을 제외한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못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검진 갔다가 망막에 출혈이 의심된다 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내과 선생님께서 당으로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망막을 한번 보세요. 꼭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셨을 때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기도 해요.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유리체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에 주름이 생기거나 황반에 부어서 황반 부종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당뇨망막증, 망막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가 요만큼 나빠지면 망막이 요만큼 나빠지고 또 당뇨가 조금 더 나빠지면 예를 들면 피가 나고 더 나빠지면 떨어지고 주름 잡히고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증상이 와르르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피가 나서 오시거나 부어서 오시거나 주름이 잡혀 오시게 되면 주사나 레이저나 여러 가지 치료가 이 망막이 달래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당뇨망막병증은 당 조절이 잘 돼도 앓는 기간에 비례해서 조금씩 변화는 올 수 있어요. 근데 당 조절이 정말 잘 되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저희가 배경망막병증, 정말 배경에만 살짝씩 혈관에 변화가 있는 정도로 그냥 쭉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제 증식성이라고 해서 신생혈관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로 잘 거의 변화가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래 앓고 계시면 사실은 조금씩은 쌓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당 조절이 안 되면 진짜 우르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 관리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뇨를 진단 받으셨을 때 내가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서 자 완치됐습니다. 치료 끝 아니시잖아요. 당 조절 잘 하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당뇨망막병증을 한번 진단 받으시면 그 상태에서부터는 그냥 쭉 보시면서 가는 거고 혹여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데 저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적극적으로 치료 중인 분들한테 우리가 망막의 중심인 황반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같이 갖고 가야 되는 숙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 조절이 잘 돼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1번. 내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나빠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약속된 날짜, 당뇨가 있지만
당뇨 망막증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2, 3개월에 한 번,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의사가 약속해드리는 날짜에 정말 잘 와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피가 나거나 변화가 있으면 선생님이 3개월 뒤에 오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 요 3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는 내과 선생님들이 진짜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당뇨 망막병증이나 당뇨가 있으면 내가 눈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쁜 상태로, 정말 막 망막이 피가 많이 나고 주름이 심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아직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또는 신생혈관이 있는 증식성 단계는 아니지만 황반이 좀 부어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네요. 망막 혈관이 나빠지면서 망막에 피가 안 통하는 영역들이 넓어지게 되면 신생혈관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자라 있거나 신생혈관이 자랄 위험이 너무 높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 피가 안 통하는 주변의 망막들을 레이저로 태우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자라있는 신생혈관들을 직접 없애거나 부어있는 황반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의 주름, 망막의 박리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으면 수술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은 일단은 출혈이 생겨 있으면 출혈 때문에 뒤쪽 망막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얼만큼 부어있는지 확인도 안 되니까 일단은 출혈을 걷어내면서 앞에 망막을 가리는 출혈을 제거하면서 망막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 가라앉혀야 되고 주름이 잡혀 있으면 이 주름 잡혀 있는 막들을 제거를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많이 심한 분들은 이제 자꾸자꾸 이 망막들이 또 주름 잡고 싶어 하고 또 반복해서 피나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서 사실 주사가 됐든 레이저가 됐든 수술이 됐든지 간에 망막이 좀 달래지고 안정될 때까지는 반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